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간밤 뜬 눈으로 지새우셨을 것 같습니다.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기록적인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는데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어떤 이슈들이 나왔고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도국 취재기자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다행히 반등 마감하는 데 성공하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 오른 15,603.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0.91%, 또 S&P 500 지수는 0.23%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 초반의 급락세와 비교하면 정말 선방한 수치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급락세로 개장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올해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지며 잠시 약세장 구간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 역시 5%대 낙폭을 기록하며 3거래일 연속 급락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는 와중에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증시가 무서운 속도로 반등을 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투자 열기가 높은 팔란티어 주가를 살펴보면 이날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실감이 나실 것 같은데요. 기술주 투매에 휩쓸려서 장 초반 10% 넘게 급락하던 팔란티어는 반발 매수세가 모이면서 장중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하루 새 20% 이상 널뛰기를 한 건데 장 막판에는 상승 동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5.18%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혼란스러운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이렇게까지 흔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이 갈팡질팡을 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선 장 초반에 폭락하던 뉴욕 증시를 끌어올린 건 일부 미국 언론에서 나온 뉴스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에 상호 관세를 90일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10여 분 동안 나스닥 지수는 당일 저점 대비 상승률이 무려 1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는 백악관 발표가 나오면서 점차 상승 동력은 약화됐습니다. 이 같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새벽까지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12시 30분경 중국 이외의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즉시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시간 후에는 다시 상호 관세 부과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투자자들의 희망을 꺼뜨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발언이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관세 정책에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요즘의 행보를 보면 관세로 중국 때리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중국을 향해서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은 오는 9일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전까지 중국이 보복 조치를 처리하지 않으면 5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20%의 관세에 더해 34%의 상호 관세와 50%의 추가 관세까지 총 104%의 관세를 얻어맞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요청한 모든 대화를 취소하겠다고도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회담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협상을 시작할 거라며 중국의 외교 경제적 고립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이와 똑같은 세율의 관세를 되돌려주겠다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한 안갚음을 하는 동시에 중국처럼 보복 관세를 물리면 즉각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무역 적자가 가장 심한 곳이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상호 관세를 이제 매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보복 관세가 또 들어오니까 상호 관세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트럼프 일기 행정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었거든요.
네, 어떤 관세 정책이 또 기습적으로 발표될지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 오늘 약간의 숨을 돌리기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뉴욕 증시를 따라서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증시는 1% 안팎의 상승을 보였고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이보다 더 높은 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였는데요. 국내 증시는 5% 넘게 하락했고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막기 위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장중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블랙 먼데이가 있었던 지난해 8월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홍콩 항생지수는 13.2%, 대만 자치안 지수 9.7%, 일본 니케이 지수 7.8% 등 모두 기록적인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항생지수의 하락폭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컸습니다. 네, 증시뿐 아니라 외환과 또 가상자산 시장의 타격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쇼크의 원화 약세도 심화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져서 원화 가치는 급락 중입니다. 어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무려 33.7원이나 급등한 1,467.8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반인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도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제 엔화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을 넘어서면서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관세 공포로 환율이 오요동치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원화 약세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상호 관세 충격에 따른 미국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좀 원화의 강세로 흐름을 전환시키기에는 조금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국내 경제 상황 자체도 지금 성장률이 0%대 가능성마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당분간은 좀 원화의 어떤 불안 또 변동성 확대 장세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한때 7만 5천 달러 선이 붕괴됐다가 오늘 소폭 반등을 해서 8만 달러 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상호 관세가 발표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국들이 그 전까지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데요. 네, 우선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상호 무관세를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협상 결렬 시에는 무역을 보복하겠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거나 미국의 무역 대표단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전화 통화를 해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0으로 낮추겠다고 협상에 나섰고 필리핀과 캄보디아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밀과 석유, 가스 등의 수입을 늘려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곧 미국을 방문해서 미 상무부와 무역 대표부를 상대로 협상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네, 각국의 무역 협상, 특히 우리나라의 방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진경 기자와 함께 관세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